오늘은 파일럿에 대해서 몇 가지 소소한 기능들 같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재질입니다. 재질. 짠. 휴지를 넣고 이건 자석입니다. 붙지 않죠? 알루미늄입니다. 후드 전체가 통 알루미늄입니다. 프론트 펜다도 알루미늄입니다. A필러 스틸입니다. 도어 스틸입니다. 리어도 스틸입니다. 리어 펜더 스틸입니다. 트렁크 스틸입니다. 주유구 스틸입니다. 루프 스틸입니다. 그 또 한 가지 파일럿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시 부분인데, 이 대시 부분이 뭐 그게 특별한 게 있냐라고 하실 텐데, 대시가 전체가 다 한 판입니다. 보통은 여기에다 파팅 라인을 긋거나 여기에다 파팅 라인을 거서 여기 앞에는 소프트한 재질로 이중사출로 뽑은 우레탄 재질을 쓰는데, 여기 위에서부터는 딱딱한 재질을 쓰거든요. 근데 파일럿은 이 위에가 전부 다 소프트한 재질입니다. 이 전체가 다 큰 한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전부 다 한 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재질은 아닐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써서 만든 부품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찌그덕거리는 잡소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겠죠. 보통 여기서 이렇게 소리들이 좀 나는데, 그런 소리 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그리고 물건들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SUV다 보니까 던져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던져놔도 딸가락거리는 소리가 안 납니다. 되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럿은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캐빈 토크 기능이 있어서,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뒷자리에다가 마이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헤드폰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헤드폰으로 듣고 그 헤드폰으로 직접 제 말소리를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켜지고, 그리고 헤드폰에만 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헤드폰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헤드폰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럿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제가 원하는 대로 스마트폰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움직여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다 파일럿에 있는 이 도어 트림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한 판입니다. 보통 이렇게 파팅 라인을 긋고 재질을 다르게 쓰죠. 그래서 위에만 부드러운 재질을 쓰고, 여기에는 보통 플라스틱 위에다가 가죽 필름을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일럿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이중사출되어 있는 플라스틱 한 판입니다. 여기랑 여기가 다 한 판이고요. 연결돼 있고, 여기는 그냥 무늬만 넣어놨고 실제 파팅 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큰 금형에서 제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를 가죽으로 만들면은 단점이, 그러니까 진짜 가죽이 아닌 이상 이렇게 옷 같은데 여기 옆에 단추가 있으면 긁혀서 여기가 상처가 나서 찢어지면 사실 부품 교체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런 내구성 좋은 부품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빠르게 이렇게 다칠 이유가 없고요. 이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럿의 2열 도어는 위에는 딱딱한 재질로 바뀝니다. 1열 도어는 이 앞에가 굉장히 부드러운 그 이중사출로 되어 있는 그런 부품이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인조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에 되게 흔하지 않게 빠진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접어주는 락폴딩이라고 하죠. 이 기능이 빠진 건데요. 이 기능이 구형에는 있었습니다. 구형에 있다가 신형으로 하면서 빠졌는데, 둘 다 타본 제 입장에서는 빠진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본 이유가,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둥에 완전히 붙여서 주차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동을 걸자마자 또는 문을 열자마자 바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면은 기둥에 부딪혀서 사이드 미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확인하고 직접 손가락으로 눌러서 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돼서 또 좋은 거기도 하겠죠. 이 기어 노브는 버튼식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미션은 9단 미션입니다. 제데프사의 미션이 들어있고요. 가장 좋은 미션 회사라고 하죠. 제데프의 독일 미션이 들어가 있고, 이 그 버튼이 이제 일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능과 각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뉴트럴은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후진은 거꾸로 당겨야 되는 모드로 되어 있고, 파킹은 이 앞쪽에 약간 들려서 들려 있기 때문에 이걸 손만 딱 얹어도 제가 어디에 손이 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헷갈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혼다 파일럿의 2열은 기본적으로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1열만 썬팅을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 딜러십에서 1열, 2열, 3열을 썬팅을 다 해줍니다. 자, 파일럿의 2열에는 이렇게 선쉐이드가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도 소프트한 재질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혼다 파일럿에는 이 무선 헤드폰이 이렇게 두 개가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폰으로 여기 보이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DVD 같은 거, 블루레이 같은 걸 연결해서 저기 CD롬에 넣어서 볼 수도 있지만 이 차 안에 HDMI 단자가 있기 때문에 HDMI 단자에 연결해서 저희는 미박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혼다 파일럿을 익스플로러나 대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 방석의 크기였는데요. 유사한 3열 차종들이 3열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트가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고 시트가 짧다 보니까 어른이 타야 되는 경우나 키가 커진 아이들, 특히나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아이들 키가 160이 넘어가고는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런 3열에 시트가 짧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 보면 보시다시피 50cm 정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충분히 앉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3열의 크기만 볼 게 아니라 자, 2열의 시트 크기도 방석을 보면은 지금 방석 크기가 50cm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열로 가보겠습니다. 자, 1열 방석도 50cm 정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열, 2열, 3열 모두 다 차별 없이 50cm 정도의 방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디에 앉든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트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무릎 공간 같은 거는 경쟁 차종 대비 작다라고 이렇게 스펙상에 나와지는데 사실 이 무릎 공간보다는 사실 이 방석이 더 중요합니다. 장거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석이 짧으면 레그룸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펙상에도 레그룸이 넓다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짧고 레그룸이 넓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 차는 장거리를 갈 때 주로 장점을 가지는 차인데 장거리를 갈 때 레그룸만 넓고 방석이 짧게 되면 사실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디에 앉든 앉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요즘에 키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앉힌다 하더라도 방석은 큰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직접 아이들을 앉혀보고 장거리를 다녀보시면 충분히 체험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혼다 파일럿은 설정에 들어가면 다양한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차량과 관련해서 좀 동급의 차량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설정 내용들도 가지고 있는데 라이트 플래시로 이걸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들, 신호음도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원격 시동도 시스템을 쓸 건지 말 건지, 그걸 멀어지면은 걸어가기만 해도 잠금을 할 거냐 말 거냐, 외부 핸들로 잡았을 때 이거를 모터를 통해서 올라가게 할 거냐 아니면 손을 대고 했을 때는 뭔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수동으로 바뀌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핸즈프리로 갔을 때 발로 찼을 때 열리게 할 거냐 말 거냐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설정이라 그래서 전방 추동 경고 거리 같은 것들을 멀리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CC 관련돼서도 ACC를 잡았을 때, 꺼졌을 때 이런 것들을 알람을 줄 건, 그리고 도로 이탈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설정을 넓게 잡을 건지 보통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경고만 줄 건지 이런 것들도 차선 이탈 방지에도 엘카스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이 차선 이탈 방지가 켜지고 꺼졌을 때 비품으로 나타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데요. 이게 켜졌을 때 좋은 점은 이 차가 항상 차선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선을 놓쳤을 때 이거를 운전자에게 알려줄 건지를 이 비품으로 미리 경고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사각지대 경보에 대해서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다 할 거냐 아니면 시각적으로만 알려줄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도 차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쓸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게 할 거냐, 그래서 차량이 특정 속도 이상 갔을 때 잠기게 할 거냐 아니면 주차하자마자 바뀌게 할 거냐, 그 도어 잠금 해제되는 시기도 주차로 변속하자마자 모든 도어가 해제되게 할 건지 아니면 시동이 꺼질 때 모든 도어가 해제되게 할 건지, 자, 이 잠겼을 때 차가 잠긴 것에 대해서 조명으로 표현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눌렀을 때는 신호음까지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리모컨으로 차를 열었는데도 도어를 열지 않고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 후에 다시 잠기고 그리고 다시 열 수 있게 해줄 건지. 지금 차량에 파워가 전부 다 나간 상태인데요. 이 스마트폰 거치대를 볼 때 이 스마트폰이 USB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USB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 거치대에 계속해서 파워가 들어오고 있고, 파일럿의 1열 유리와 2열 유리를 보면은 유리가 이중 접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차에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실내등을 하나 켜놓고 아이가 내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끌지 굉장히 귀찮아지는데요. 이 실내등을 하나 켜놓고 시동을 꺼보겠습니다.